고급 주거에서는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고급스러워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새로운 경험,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고급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집스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현장으로 찾아뵀는데요. 여기는 남양주 다산에 위치한 7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펜트하우스도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은 여기 좀 재밌는 게 남성분 혼자 사시는 1인 주거의 펜트하우스예요. 좀 다른 현장에 비해서 레이아웃적인 변화나 좀 다양한 과감한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기존의 현관은 지금 현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수선했어요. 저의 좌측에 이제 신발장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면이 정리된 채로 깔끔하게 신발장이 구성된 게 아니라 좀 듬성듬성 있다 없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적으로 정리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면과 라인을 정리를 잘 했고, 저희 좌측에는 이렇게 좀 다크한 그레이시한 오크를 사용했고요. 우측에는 좀 중성적인 내추럴한 그레이를 사용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콘트라스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분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시크하고 좀 중후한 그런 컨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면 정리를 할 때 보면은 키 큰 문을 많이 요즘 사용하는데 다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쭉 같은 면이 따라가다 보면은 깔끔해는 보이지만 디자인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인면에서의 변화 요소를 좀 주었습니다. 장이 쭉 오다가도 여기서 깊이가 생기고, 또 반대로 기존의 신발장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부장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인면의 변화를 이용해서 다소 좀 심심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앴고, 또한 실용적으로도 이제 현관에서는 뭐 자주 사용하는 차키나 그리고 나가기 전에 옷 매무새 점검하면서 뭐 향수를 뿌린다던가 이러한 좀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수납 용도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부분이 사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에 포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신 단어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주택 로비라고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포여라는 공간을 해외에서는 좀 많이 중요시하고 많이 꾸며요. 집을 들어왔을 때 집의 첫인상을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구조라서 사실 포여라는 공간을 보기 힘듭니다. 보통은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면은 뭐 공용무대진 거실을 바로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현관을 지나 들어오면은 확장된 거실도 아닌 되게 애매한 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복도 라인을 따라서 그 큰 공간을 분리를 했고, 왼쪽에서부터 안쪽으로는 프라이빗한 클라이언트만의 공간이고, 이 우측으로는 공용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나누게 되면서 또 저희가 복층을 만들면서 복층에 계단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포여라는 공간이 생겼고,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 전면에 보이는 통창을 통해서 정말 시원하고 이거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일반적인 주거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들어오면서도 또 나가면서도 매일 똑같은 어두침침한 현관이 아니라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런 무드들을 충분히 읽으면서 외부와 소통이 되는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전면인데 되게 액자 같죠? 되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바깥에는 지금은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철제 난간이었어요. 되게 투박한 철제 난간이었는데 아무리 내부를 이렇게 구성한들 외부에 보이는 그 철제 난간이 이렇게 투박하면 또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유리 난간도 이제 거실 쪽에만 하려던 거를 여기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면부 전체를 유리 난간으로 그냥 해드렸어요.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공간인데 그런 디테일한 요소 하나하나가 빠지면은 또 일반적인 공간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포여 공간을 통해서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요, 좌측에는 주방과 이제 안쪽으로는 거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2400 천장으로 오다가 거실 자체는 이제 보이드 공간으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 시원한 층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탑층이기 때문에 전망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쪽 벽에 TV가 설치되고 제 뒤로 소파가 놓는 구조의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좀 배치를 바꿨어요. 벽 쪽을 소파가 등지고 앉게끔 앉아서 이 두 개의 창을 통해서 시원한 뷰, 이런 외부의 관계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바꿨고, 기존에는 이 TV 뒤쪽으로 끝까지 베란다 창문이었어요. 외부 창문이었는데 저희가 이쪽을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TV를 놓긴 놓으셔야 되는데 받아줄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창을 좀 줄이고 벽을 만듦으로써 감각적으로 좀
식상하지 않게 이 85인치 TV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스탠드로 이렇게 TV를 이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거실 뒤편으로는 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보이고 화단이 있는데 이렇게 마치 기승전결을 이루듯이 정말 시각적으로 완성도 높은 구성과 이런 구성들이 참 심리적으로 안정감 그리고 기대감, 더 나아가서 뻥 뚫리는 시원함까지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에서 사용자에게 되게 재미난 경험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만을 신경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외부의 요소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라는 거는 비용과 되게 직결이 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많이 나서 외부에 좀 추가적으로 해드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외부의 전체적인 바닥을 기존에는 그냥 데크 정도로 마감을 하는 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또 이런 좋은 공간이 외부의 요소들로 인해서 공간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얘기했던 것보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가치를 높여드리기 위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단 정리나 외부의 페다스텔 타일이나 벽면도 저희가 데크제로 해서 가렸어요. 이런 내부와 테라스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현장입니다. 천장의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정말 쉬면서 약간 칠링하는 그런 쿨한 공간이거든요. 층고가 높아서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를 설치하는 데는 좀 제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은은한 조도로 공간을 구성하고자 이렇게 스카이라인 라이트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래로도 빛을 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천장을 향하게 뒤집어 놔서 빛을 통해서 높은 천정고가 좀 극대화되게끔 이렇게 조명을 구성했습니다. 층고가 낮은 공간에서는 좀 활용하기 어려운 조명인데 여기는 이제 고가 있는 만큼 좀 감각적으로 이런 선적인 요소들이 지나가면서 좀 재미 포인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이지만 고층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에요. 좀 저층입니다. 그래서 6층인데 이 앞으로 빌라들이 좀 있어요. 야간에는 안쪽에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집 안쪽이.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블라인드를 설치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하로 작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뭐 물론 밖에서 안 보이겠지만 좀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혹시나 이제 외부의 시선이 좀 신경 쓰이실 때는 이렇게 반만 가려놓으면은 밑에서 집 안이 들어볼 일은 없고 눈높이에서 외부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도 있다는 거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불이 켜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집 전체를 IoT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명이 다 센서 베이스로 작동을 하고요. 집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 스위치가 너무 많아져요. 스위치를 설치를 해도 막상 생활하면서는 많이 안 만지는 그런 스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공간을 IoT 베이스로 구성을 해드렸고 센서 베이스로 조명이 작동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센서 외에도 핸드폰 앱이나 별도의 무선 스위치를 사용해서도 직관적으로 켜고 끄고 디밍, 색온도 조정까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서 굉장히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은은하게 불이 꺼졌다가 사람이 오면은 확 켜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는 이런 모습에서도 되게 럭셔리하고 정말 특별한 그런 인상을 주는 조명입니다. 네, 여기 주방에서도 다양한 레이아웃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주방에서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서 좀 레이아웃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 손으로 가리키는 이 라인 안쪽에 있던 베란다와 팬트리와 보일러실을 좀 과감하게 확장을 해서 셋백을 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큰 아일랜드를 놓을 수가 있었고요. 공간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고 우측에 보이는 이런 장들을 이 집의 하이라이트 컬러인 그레이시 오크를 통해서 좀 더 중후하고 묵직함을 좀 표현했고요. 냉장고까지도 이렇게 빌트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정리되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이런 인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일랜드의 인덕션으로만 모든 요리를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할 때나 뭐 고기를 구울 때 내지는 생선을 구울 때 이렇게 기름 튀는 음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쩌다 한두 번 정도야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해먹으면서 생활하기에는 좀 관리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 주방을 만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의 클라이언트 분은 1인 주거이신 남성분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해 드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튀는 음식들을 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히든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가스쿡탑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받아주는 곳에서 요리를 한다면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드렸고, 이런 인덕션들이 다운드래프트 후드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헤비한 음식을 할 때는 조금 더 직관적인 상부 후드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이 상부의 후드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이 있네요. 네네.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공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집 전체를 덕트형 에어컨으로 구성을 했어요. 위로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이제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인데, 저는 이게 되게 시원한 바람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이 집안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히든으로 송풍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집 전체에 찬 공기가 고루 퍼지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람을 내뿜는 데가 있으면은 또 흡입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흡입구 같은 경우는 상단에 저희가 이렇게 홈을 가공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흡입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지 않냐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일반적인 천장 에어컨도 관리를 하려면은 무언가를 밟고 올라가서 판넬을 떼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생각한다면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 상부 쪽에다가 흡입구를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 흡입구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필터가. 그래서 청소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에어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송풍구 쪽이나 아니면은 본체 뒤에 있는 필터예요. 우리가 그 에어컨을 분해해서 그 속까지 청소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땐 똑같다. 이제 송풍구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걸레질이 가능하고,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로 쉽게 분해가 돼서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 아일랜드의 수납은 전체적으로 서랍으로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늘 사용하는 해티 레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제품인데요. 이제 블룸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해티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해티 같은 경우는 독일 제품이고 독일에서 직접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주로 건설사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좀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흔히 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테리어 시장에도 유통을 시작해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하드웨어는 블룸의 레그레박스와 동급인 아벤테크 U 하드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되게 고가의 고사양의 하드웨어고요. 견디는 하중이나 작동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벤테크 U에서도 추가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인데,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옵션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랍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조명이 그렇게 필요할까 하지만은 이러한 디테일 하나하나도 사실 되게 실생활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항상 밝은 상황에서만 서랍을 열고 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명이 있으면은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배선 작업 없이 배터리 타입으로 켜지고 꺼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은 배터리고요. 핸드폰 충전하듯이 이렇게 USB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한 2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사용을 하는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일루미네이션 옵션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조명 타입은 이렇게 프로파일 타입 조명과 유리 측판을 비추는 타입의 조명이 있습니다. 근데 서랍을 구성하면서 뭐 불까지 넣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용을 추가해야 되는 좀 고가의 옵션이긴 하지만은 이런 디테일 또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분은 모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해드린 게, 고급 주거에서는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고급스러워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새로운 경험,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고급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좀 과감하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100% 120% 이렇게 모든 걸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한 대로 만들었을 때 조금 부족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얘기되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서비스 아닌 서비스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서랍도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과감하게 넣어드렸고요. 또 식탁도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와인셀러를 여기다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랍이 오다가 중간에 와인셀러가 옴으로써 좀 시각적으로도 한번 깨주고, 그리고 또 식탁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좀 편리한 동선으로 이렇게 구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홈바를 구성을 했는데요. 주방의 크기에 비해서 크지 않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니멀한 지금의 느낌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이거 외에는 좀 수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수납장으로 다 배치를 했어요. 위에는 이제 술병들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선반을 넣어드렸고, 아래는 마찬가지로 해티 레일로 저희가 이렇게 서랍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쯤 되면은 거실 소개했고 주방 소개했으면은 보통 화장실을 소개하죠. 여기는 이제 거실 화장실인데 인서트로 떼우겠습니다. 멋있는 욕실이지만 이 집의 전체 얘기에서는 포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진으로 떼우고 넘어가고요. 한 가지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 집은 문에 전체적으로 손잡이가 없어요. 보통 히든도어에서는 이런 형태로 풀어낸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든도어보다는 좀 이렇게 한 단계 들어간 요즘 말하는 스텝도, 그리고 무문선도라고 하죠. 이런 도어 형태를 좋아합니다. 조금 더 문다워서. 저희가 이제 예림에서 이번에 처음 출시된 제품인데 저희가 국내 최초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히든 장점이면서도 어느 정도 작동만 해주면 자동으로 닫히는 댐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당기는 손잡이만 이용해서 당기면 되고요. 바깥쪽에서는 밀고 들어가는 문이니까 굳이 손잡이가 없어도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깔끔한 이미지를 더 연출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는 다시 4유 앞으로 와 있고요. 공용부를 보여드렸으면은 제 뒤로는 프라이빗한 개인의 공간입니다. 이 개인 공간은 저희가 이렇게 사선 간살 도어로 설치를 했어요. 보통 주거에서 자동문을 설치할 때 중문에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방 입구를 자동문으로 설치한 이유는 고급 주거에 걸맞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좀 주고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넣게 되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소음입니다. 소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거에서도 사용하기 상당히 적합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공간에 복도가 또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드레스룸을 전형적인 이제 방 안에 있는 그런 드레스룸으로 구성하진 않았어요. 드레스룸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 안쪽에 기역자로 이렇게 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도 사선 간살 도어를 사용해서 구성을 했고요. 브론즈 유리 뒤로 이제 안에 LED 불빛이 켜진 장의 모습이 또 이렇게 투과가 돼요. 그래서 옷들을 아무리 정리해서 건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옷 매장 같이 이렇게 예쁘게 DP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히 시선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사선 간살도를 선택해서 구성을 했고요. 클라이언트 분께서 굉장히 옷도 많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좀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그레이시 오크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벨트나 여타 시계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짰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상부에는 서랍을 구성했고, 이 아래로는 이제 다양한 옷들, 다양한 것들을 좀 수납할 수 있게끔 서랍으로 마찬가지로 좀 제작을 해드렸어요. 일반적인 방 안에 있는 드레스룸으로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옷을 입는 이제 매일의 일상도 사실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또 그날의 나의 기분에 따라서 좀 옷 입는 것도 달라질 거고, 또 그렇게 접근한다면 이런 매일 루틴적인 일상도 되게 재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동선에도 옷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뒤쪽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장으로 구성된, 그리고 세탁기까지 드레스룸 안에 있는 이렇게 별도의 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같은 공간이지만 좀 다양한 기분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옷장을 좀 재미난 형태로 좀 구성을 했고요. 이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반을 설치를 해서 조명을 쏴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도 어떤 가방을 들지 좀 이렇게 고르실 수 있도록 적당히 보이는 간살도구로 선택을 했고요. 이 보시는 거가 전체가 장은 아니에요. 이게 또 재미진 게 이렇게 옷장으로 구성된 것 같지만은 안방이 여기를 통과해야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4짝이 있는데 3짝은 장으로 구성된 게 맞는데 여기 하나는 이제 안방으로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재미지고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일반 주거에서는 좀 경험하기 힘든 그런 형태로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이런 작은 동선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는 가장 프라이빗한 이제 나만의 공간인 침실이 나옵니다. 들어오는 과정들이 특별하게 구성을 한 만큼 안에 들어와서도 좀 아늑하고 이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침실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는데 이 뒤쪽으로는 커튼을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늑하고 코지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침대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숙면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물품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서납장과 선반,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그네틱 트랙라이트로 조명을 구성을 했고, 이 트랙라이트 안쪽으로 에어컨 송풍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선이자 드레스룸이 같이 접해진 공간이기 때문에 또 거울이 없을 수가 없죠.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을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벽에 그냥 고정된 거울은 아니고요. 이 뒤에 히든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이거 열면은 안에 문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명 시크릿룸, 금고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제 금고를 보관하시고 또 금고 외에도 기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서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큰 집을 사시면은 좀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해요. 믿고 맡기지만 그래도 좀 외부적인 것과 좀 단절된 프라이빗한, 정말 프라이빗한 금고방입니다. 그래서 이 금고방은 뭐 지금은 짐들이 있지만은 이 안쪽에 금고가 위치하고 각가지 중요한 물품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게 별도로 구성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이 엄청 커요. 기존의 드레스룸이었던 공간까지 합해서 만들었는데 거짓 목욕탕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세면대가 맞이하고요. 세면대를 크게 짜가지고 세면대 겸 화장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이제 변기 공간이 이쪽에 따로 있고요. 파티션이나 뭐 별도의 유리문을 설치하지 않고도 공간이 넓어서 적절한 조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세면대와 거울이 좀 독특하게 설치된 만큼 일반적인 좀 수납장을 여기다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들을 이쪽 선반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수납은 이 안쪽으로 또 되게 키 큰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실의 수납은 이쪽에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이제 제 우측으로는 이제 변기가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되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건식 욕실로 구성을 했고, 안쪽으로 이제 물을 사용하는 습식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우측으로는 조정 욕조를 만들어 가지고 목욕도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좌측으로 이렇게 샤워 공간이 깊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세면대가 마치 덩어리로 이 벽체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면대가 안쪽까지 타고 오는 듯한 조형을 연출을 했는데, 기능적으로도 이런 벤다이도 있지만은 이런 데도 이제 샤워 제품들을 필요한 용품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 되게 깊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쪽까지 물이 튈 일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또한 저 세면대 공간과 이 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샤워부스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좀 되게 고급스러운 외국의 사우나, 외국의 목욕탕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저 위에는 뭐예요? 이 위에는 저희가 환풍기도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매립 환풍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풍기 커버가 안 보이죠 여기는. 그래서 화장실도 크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개의 환풍기를 또 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립 덕트 본체를 하나 위에다 숨기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들을 뽑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환풍구를 뽑은 그런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간은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꼭 물리적인 벽이나 뭐 이런 걸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닝, 이 배치 자체가 공간은 공간답게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좀 이제 평수가 좀 제한적이고 그런 제한적인 평수 안에서 좀 여러 개의 방들을 뽑다 보면은 항상 거실과 주방이 좀 같이 혼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아일랜드도 이제 그러한 공간을 좀 더 멋스럽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조금 여유가 된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꼭 평수가 넓지 않아도 돼요. 가급적 공간을 분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대면형으로도 만들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공간의 구분을 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부분도 층고를 되게 높일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거실만 층고를 높이고 여기는 그냥 기존에 2400 층고를 유지한 이유가 이런 층고 차이를 이용해서 공간적인 분리를 좀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키친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조금 더 아늑한 다이닝이 가능하도록 층고를 너무 높지 않게 설정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실의 높은 층고와 좀 대비가 되면서 공간적인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설계를 하는 게 공간적인 활용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기능적이기도 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현장 한번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1인 주거를 위한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거에서의 구성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사용자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최적화되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급 주거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단순히 시각적인 정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정말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될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